지난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 때 만원 지하철에서 고생 많으셨죠? 전철이 평소보다 많이 다녀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철도는 파업해도 어느 정도는 다녀서 일상에 큰 불편은 없는데 시내버스는 완전히 멈췄어요. 똑같은 대중교통인데 버스는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이 영상은 전자책 지하철은 파업해도 다니는데 시내버스는 올스톱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철도는 파업하더라도 퇴직자, 군인, 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완전히 멈추지는 않도록 하던데 서울시는 버스 파업 때 대형 면허 소지자를 왜 투입하지 않는 거죠? 먼저 시내버스는 면허증만 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을 쉽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경력이 필수죠. 또 버스 노선도 외우고 있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충원할 수 없어요. 지난번 파업 때 전체 버스 7013대 중 8%인 562대만 운행했었는데 그 버스의 기사님은 대체 인력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버스 회사의 관리직, 정비직 직원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대체 인력 투입은 불법이죠. 참고로 지하철은 이 법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요. 지하철, 시내버스 모두 똑같은 시민의 발 아닌가요? 법에서 대체 인력 투입을 철도는 허용하고 버스는 왜 금지하죠?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될 때는 지하철, 시내버스 모두 파업 때 대체 인력 투입이 합법이었어요. 하지만 시내버스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두었죠. 결과적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파업 때 시내버스의 대체 인력 투입은 불법이 되었죠. ILO에서 철도, 버스 모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하철은 그대로 두고 버스만 받아들였어요. 지하철보다 버스가 멈추는 편이 더 낫잖아요. ILO가 뭐기에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또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ILO 국제노동기구는 15개 UN 전문 기구 중 하나로 회원국의 노동 조건 개선과 노동자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죠. 강제력은 약하지만 무시할 경우 국제적인 제재가 따르겠죠? 우리나라에 노동 후진국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서 K로 대표되는 국가 브랜드와 OECD, APEC 등 국제 정치 및 외교 관계에서 압력이 있겠죠. 또 FTA 등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제 규모에 알맞게 ILO의 노동 규범을 따르라고 요구받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참고로 ILO의 권고를 곧이곧대로 따르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지하철, 시내버스가 멈추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데 ILO는 파업 때 대중교통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왜 반대하죠? ILO는 현대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불편보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하게 협상할 권리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죠. 파업,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로서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파업의 영향력이 작아지잖아요. ILO는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있죠. ILO는 모든 사업장의 파업을 장려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의사가 병원을 떠나서 수술을 못하는 등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ILO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안전,
건강을 다루는 필수 공익 사업은 제외로 하죠. 그래도 대체 인력은 최소화하라고 권고해요. 노동자의 협상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필수 공익 사업을 넓게 해석해서 철도를 포함시켰죠.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1조에 명문화했죠. 시내버스까지 포함시키면 ILO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업하면 버스는 안 다녀도 철도는 열차가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ILO의 협약들을 덜 비준했나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인데 욕 많이 먹겠어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였어요. 국가가 부도났죠. 환율이 폭등하며 30대 대기업 중 17개 기업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 127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죠. 그때 교통, 전력, 석유 등 핵심 산업이 멈추면 국가가 쓰러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해서 필수 공익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또 남북 대치라는 세계 유일의 특수 상황이므로 경제력은 곧 북한의 불법 남침을 막는 전략으로 작용하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먹힌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깨달았죠. ILO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우지만 우리는 이런 특수한 실정 때문에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일본 요비버스는 정상 운행을 하지만 운임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을 해서 여론을 노조의 편으로 만들었는데 서울 시내버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파업으로 버스를 못 타니까 시민의 반감만 사잖아요. 어떤 경우든 죄 없는 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오비버스처럼 무료로 운행하면 우리나라는 배임죄로 처벌받아요. 버스 기사의 임무는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이니까요. 또 요금 수입, 공금을 유용했다고 횡령죄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매년 수천억을 지원하는데 버스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의 이동권은 보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버스 노조는 파업 방식을 출퇴근 시간은 빼고 하거나 절반만 멈추는 등 다른 형태로 파업했으면 좋겠어요. 버스 파업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 숨어 있었군요. 요즘 광화문 가보셨나요? 대형 전광판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물음표를 입력해서 일상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세요. 감사합니다.